どっちが本物か試してみっか。面白くなりそうだな。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미미미의 내가 만든 프라다 시간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 드래곤볼 GT의 최강자, 최강의 사이어인, 최강의 합체 전사 슈퍼사이언 4 오지터입니다. 사실 여러분께 슈퍼사이언 4 오지터 영상을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짧은 영상 이후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는 하기까지가 정말 굉장히 긴 기간이 걸렸죠. 정말 죄송합니다. 오프닝을 어떻게 찍을지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슈퍼사이언 4 오지터는 어떤 캐릭터냐, 드래곤볼 GT 가장 마지막 에피소드, 우리나라에서 일성장군이라고 불렸었죠. 일성룡과의 대결에서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. 잠깐 등장하는데 그 포스가 굉장하죠. 굉장했습니다. 그냥 한 번에 다 발라버리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사이언 4 오지터였는데요.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. 슈퍼사이언 4 오지터가 강하냐, 슈퍼사이언 블루 오지터가 더 강하냐. 둘의 대결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프닝에서도 나왔다시피 제대로 된 결판이 안 났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비주얼 대결로서 슈퍼사이언 4 오지터가 더 멋진지, 슈퍼사이언 블루 오지터가 더 멋진지 한번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. 승부의 결과는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죠. 물론 리뷰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손바닥에 무슨 이상한 점이 생겼는데 이건 운동하다가 생겼습니다. 다쳤어요.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바로 이렇게 두 명의 최강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빨간 머리와 파란 머리. 누가 보면은 그냥 가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드래곤볼 GT라는 작품에 나온 슈퍼사이언 4 오지터입니다. 확실히 알아두세요. 둘을 보면은 사실 이번 피겨라이즈 스탠다드에서 항상 하던 거죠. 재조합을 했습니다. 두 개 중에 먼저 나온 제품은 사실 블루 오지터예요. 블루 오지터가 그 브로리 이후에 바로 공개가 됐었는데, 슈퍼사이언 4 오지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의 가지를 그대로 이식을 했고, 허리띠도 그대로 이식했고요. 요 조끼도 그대로 이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신에 이런 팔 부분이 슈퍼사이언 4 손오공 팔을 이제 인식을 한, 정말 재조합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런 캐릭터죠. 재조합 혹은 재활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나쁘게 말하면.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슈퍼사이언 4 오지터입니다. 둘의 느낌이 어떤가요? 둘은 사실 도색의 차이가 굉장히 강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지 어떨지 모르겠는데, 일단 이 어깨에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어깨 장식 부분이 슈퍼사이언 4 오지터는 이렇게 유광으로 칠해졌고, 그리고 블루 오지터는 무광으로 이렇게 도색하는 미미미미가 마무리를 했죠. 기본적으로 허리띠나 바지 색깔도 꽤 차이를 좀 만들었습니다. 뭔가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? 피부 색깔에 대한 연출도 굉장히 다르고요.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 도색하는 미미미미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도색하는 미미미미입니다. 두 개가 사실 굉장히 같은 조형을 가지고 재조합을 한 캐릭터에 불과한데 도색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. 어떤 스타일로 이건 도색을 진행했고, 블루를 할 때는 또 어떤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일단 기본적으로 명암 차이가 되게 큰데요. 이 오지터 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암을 과하게 줬어요. 과하게 주고 아무래도 피규어로서 좀 많이 튀어 보이도록 여기도 유광으로 도색을 해서 이 펄 느낌이 나는, 이게 지금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펄 느낌 나는 빨간색이거든요. 이 느낌을 더 극대화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색을 해줬고, 그리고 오지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가 좀 번쩍번쩍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. 번쩍이는 느낌 자체가. 오지터 블루 같은 경우는 좀 더 만화스럽게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명암도 조금 그렇게 과하지 않게, 심하지 않게 주고, 머리도 조금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게 조금 무광 마감을 해서 약간 고급스럽게 색깔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게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, 굉장히 많이 나네요.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어깨 부분도 상당히 명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. 여기는 그라데이션을 좀 줬고, 여기는 정말 만화 느낌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한 톤으로 갔어요. 한 톤으로 가고, 대신에 이런 연필 선, 연필 선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더 만화스럽게 하려고 작업을 이렇게 한 겁니다. 정말로 디테일이 끝장이 납니다.
조형이 아무래도 똑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같이 피규어를 세워놨을 때 굉장히 좀 재미없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도색으로 이런 좀 차이를 줬던 것 같아요. 네, 설명 감사드립니다. 도색하는 밈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파치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파치는 사실 굉장히 뭐 없어요. 입을 벌린 얼굴과 손바닥을 쫙 핀 손, 그리고 이 좀 멋있게 생긴 에네르기 그 탄인데 특이하죠? 무슨 그 우주에 뭐 토성 목성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행성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. 네, 파치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, 파치 교체를 한번 하는 걸 살짝 보여드릴게요. 네, 파치 교체는 뭐 늘 보던 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일단 머리가 가장 중요하겠죠? 앞머리를 이렇게 떼고요, 쏙, 얼굴도 쏙 빼주신 다음에 입 벌린 얼굴,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눈 디테일을 보세요. 눈이 파란데 그 안에 이렇게 점도 이렇게 딱 해서 이것도 다 어느 정도 이 선을 넣어가지고 더 선명하게 만든 겁니다. 아, 굉장해요. 이 도색 실력은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. 굉장히 멋있죠. 눈 옆에도 이렇게 아이라인처럼, 이게 슈퍼사이언 4부터는 이렇게 눈 옆에 이런 진한 아이라인이 있어요. 약간 그 무슨 가부키처럼 이렇게 얼굴이, 가부키 분장한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되는데 뭐 그런 게 모티브였지 않나, 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거 한번 파츠를 한번 교환해 볼게요.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딱 맞게 딱 넣으면, 이야! 굉장히 멋있죠. 자, 손도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. 네, 손이 이렇게 펴져 있는 손으로 한쪽만 일단 교환을 해봤는데, 이게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손이 사실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. 뭐 이게 정크 파츠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파츠는 요겁니다. 요 손 파츠밖에 없어요. 뭐 멋있긴 하네요. 이걸로도 가면하면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. 멈춰! 나 좀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. 나도 우주의 제왕이란 말이야. 이 새끼야, 돈 안 갖고 오냐? 어?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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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파츠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, 이제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움직임은 사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는 늘 똑같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재활용이 또 이렇게 다들 재조합이 다시 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한번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팔은 움직이는데, 팔이 아무래도 일반 그냥 오지터 블루 할 때보다는 조금 불편해요. 오지터 블루를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팔 할 때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별로 없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. 근데 이 4는 제가 움직임을 잘 못하는 거겠죠? 뭔가 좀 걸리적거려요. 아무래도 이 팔 자체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긴 하거든요. 비슷하네요. 그냥 제가 잘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보니까 이 조끼가 살짝 다르네요. 조끼가 얘가 좀 더 짧아요. 얘 좀 더 길고, 그리고 이게 좀 더 옆으로 뚱뚱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조끼가 똑같다고 설명했는데 그거는 실수였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블루 오지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것도 팔짱은 안 껴져요. 이게 우리가 오지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팔짱 아니겠습니까? 팔짱 안 껴지는데 얼추 팔짱 비스무리하게는 가는데, 각도에 따라서 팔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4는 절대 불가능. 왜냐? 이게 짧지만 조끼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. 이게 사실 오지터 4야말로 정말 건방진 캐릭터거든요. 오지터 블루는 브루랑 싸울 때 뭐 한 몇 대씩 맞기도 하는데, 이 4는 뭐 지는 게 없어. 그냥 다 때려 부숩니다. 근데 아무튼 팔짱을 많이 끼는데, 이건 팔짱을 끼려면은 정말 뭐 하나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아, 이게 팔짱이 각도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나올 것 같기도 한데, 뒤로 보면은 좀 괜찮습니다. 뒷모습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팔짱이 가능하죠. 아무튼 이런 가동의 한계가 존재합니다. 다리 부분은 기존 블루랑 똑같습니다. 잘 움직여. 뭐 이건 기존 블루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와 다 동일합니다. 발목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요. 또 특징적인 허리띠, 옆에 달린 허리띠도 굉장히 편하게 잘 움직입니다. 이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. 이 허리띠 있는 게 움직임에 그렇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멋있고 굉장합니다. 뒤에 꼬리가 또 굉장히 귀엽죠.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오지터4의 좀 특징인데, 이 꼬리가 재현이 굉장히 잘 됐어요. 근데 이 꼬리는 추사의 450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겁니다. 저희가 도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450이랑 베지터 제가 둘 다 갖고 있는데, 또 그 고향집에 있어가지고 못 가져왔어요. 그거를 나중에 한번 두 개 다 리뷰를 해드릴게요. 그거 아직 도색을 안 했거든요. 도색을 안 했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색을 차라리 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. 움직임은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. 조끼가 다르다는 거 이제 깨달았다는 게 참 웃기네요. 머리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조금 움직일 때 약간 한계는 좀 있어요. 이게 할 때 옆에 어깨에도 조금 이렇게 걸리는 느낌도 좀 있고, 여기에 있는 이 앞으로 살짝 흘러내려온 머리 때문에 고개를 내리는 것도 약간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저희 또 팬분들 중에 이 갖고 놀다 부서뜨렸다고
이 댓글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저도 얼마 전에 귀멸의 칼날 탄지로 칼 부숴 먹었거든요. 저희 도색하는 미미미가 고쳐졌는데 쉽게 부러지더라고요. 피규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.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또 프라모델은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. 아시겠죠? 여러분들도 조심히 갖고 노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추사인4 오지터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입니다. 일단 최강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 제품을 사면은 굳이 도색을 하지 않더라도 완성도가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. 저희는 그 완성도에 플러스 알파를 더했을 뿐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해보는 것도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. 일단은 눈 디테일이나 모든 게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. 만화에 대한 재현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, 저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추사인4 50과 베지터를 함께 사서 이 오지터와 같이 연출해보는 거, 뒤에다가 퓨전을 한 그 형태를 같이 해서 전시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은 언젠가 이 GT 캐릭터들이 좀 많이 발매가 됐으면 좋겠는데, 특히 나쁜 적들인 베이비나 일성룡, 이제 일성장군이라고 불렸었죠. 일성룡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. 아무래도 끝판왕이고 드래곤볼 GT 내에서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적 캐릭터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꼭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이상 저희는 미미미미의 내가 만든 프라다 시간이었고요. 다음에 더 멋진 제품으로 멋지게 도색을 하고 혹은 더 멋진 제품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리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문내서 미미미미 모두의 원기를 모아서 오라니 겐키오 와키테 꾸레 겐키담을 한번 날려보도록 합시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아우 손가락 징그럽다. 손바닥 징그럽다. 안녕.